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마스터 핵심 기능 10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초보자들에게 슬라이드 마스터는 매우 뛰어넘기 힘든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아주 멋진 파워포인트 문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핵심 기능 10가지를 모아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기능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레이아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슬라이드의 기본 크기는 어떻게 지정하며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기본 레이아웃이 11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과 또한 슬라이드 마스터와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관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부모 레이아웃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자식 레이아웃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제목 프레임과 내용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삽입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표지 슬라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레이아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레이아웃은 디자인의 개념인데, 레이아웃은 디자인 요소와 광고와 편집에서의 문자, 그림, 사진, 영상 등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주어진 공간에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나열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작업입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공간이란 어떤 것일까요? 파워포인트에서 주어진 공간이라고 한다면 슬라이드 공간의 크기일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문서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제안서를 낸다거나 또는 어디서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 보통의 그 파워포인트 문서는 슬라이드를 최소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많으면은 몇십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별 슬라이드는 문자,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공간의 크기는 대체 어떠한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보통의 파워포인트 문서들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별 슬라이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워포인트 문서를 이루겠죠. 그리고 개별의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제목 텍스트 개체, 본문 텍스트 개체, 이미지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된 식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이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디자인적 개념을 갖고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굉장히 그 세련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문서의 기본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크기는 어떻게 지정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눈에 띄는 영역은 아마도 최근에 작업한 그 문서 파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있지 않은 파일을 열 때는 다른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하셔서 문서를 여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미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 때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여기서 처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 슬라이드가 나타나죠. 자, 이거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부르는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프레임, 부제목 프레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여기 홈 탭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제목 슬라이드가 기본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보통의 경우 파워포인트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크기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슬라이드 크기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표준 크기와 와이드 스크린 크기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 크기는 4:3 비율입니다. 4:3 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와이드 스크린이 나오기 전에 SD급 스탠더드 데피니션 급에서 SD급에서 많이 사용하던 비율이 4:3 비율이었죠. 근데 와이드 스크린은 보통 16:9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와이드 스크린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드 스크린 비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지정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탭이 있죠.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표준과 와이드 스크린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현재는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와이드 스크린인데 여기서 보통은 와이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와이드 스크린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정해 주시면 모든 슬라이드가 일단 똑같은 그런 크기가 적용되고요. 여기 온 김에 우리가 그러면 파워포인트에는 어떠한 것들의 그 슬라이드 크기를 제공을 할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록 전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참 되게 많은 종류가 제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개별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비율이 여기서 와이드 스크린과 그 다음에 4:3 비율 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이드 스크린과 4:3 비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점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사이즈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서는 4:3 비율과 16:9의 와이드 스크린 요 정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본으로 우리가 여기가 슬라이드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가로로 그냥 두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으로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의 두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능으로서 파워포인트에서는 몇 가지, 11개의 기본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보통 표지 슬라이드가 있지만 여기다가 이 표지만 사용하지 않죠? 새로운 슬라이드,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나올 슬라이드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보통 새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서 목록 단지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다 보면 여기 파워포인트가 11개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슬라이드를 여기 레이아웃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목 슬라이드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와 그
그 다음에 빈 슬라이드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사용하시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서서히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해서 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레이아웃이 제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을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자, 새로운 레이아웃,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있는 슬라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레이아웃을 바꿀 때는 여기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런 어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지만 빈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화면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이거는 어떤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더 기존의 일관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갖춰간다기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어떤 편집을 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을 때 중간에 이렇게 약간 표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챕터 페이지를 넣을 때 이런 빈 화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가 기존 슬라이드를 적용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삭제할 때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이 이제 슬라이드 미리 보기 영역인데 선택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를 우리가 좀 편집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 슬라이드 마스터를 편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수정하는, 편집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만드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기 탭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레이아웃을 이 파워포인트의 전체 레이아웃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이 좀 크죠. 이게 바로 마스터 페이지라고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갖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것은 모든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골고루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레이아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11개의 기본 레이아웃이 제공된다 그랬죠? 그것이 11개가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어떠한 레이아웃이 되든지 간에 일관되게 적용할 디자인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에서 우리가 홈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타원이 있죠. 자, 타원을 클릭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12개의 레이아웃에서 모두 이 원이 나타나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11개의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기서 하는 어떠한 편집과 레이아웃들은 모든 레이아웃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1개의 레이아웃을 자식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거를 지우면은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지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그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게 있죠? 생각을 해보면 회사 로고 이런 것들은 모든 슬라이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서 제목 같은 경우도 모든 슬라이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슬라이드 번호, 즉 우리가 흔히 페이지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슬라이드 번호도 모든 페이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슬라이드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새로운 그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거, 여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한 것은 다른 곳에도 지정이 된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회사 로고와 문서 제목, 슬라이드 번호가 있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번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요 개체를 요 프레임을 가져다가 요 문서 끝에다 두고 바로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은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페이지, 즉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서식 지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 프레임이 있죠. 요걸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페이지 번호가 나타날 위치로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저는 여기 슬라이드의 맨 오른쪽 아래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지 번호는 숫자인데 숫자는 영문 글꼴로 하는 것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에어리얼 블랙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에어리얼 블랙을 클릭하시고 요거를 한 13포인트 정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에어리얼 블랙으로 지정을 하시고 13포인트 정도로 하시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에어리얼 블랙 13포인트로 지정한 요 페이지 번호가 다른 페이지에도 그대로 먹힌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된 모든 행위는 나머지 11개의 레이아웃에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만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슬라이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하면 제목 및 레이아웃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1개의 레이아웃 중에서 요거는 그 표지에 사용하는 레이아웃이고요. 요 두 번째 것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걸 클릭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문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실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의 도형을 넣고 그것을 맨 뒤에 깔고 여기 보면 제목 프레임이 있죠. 제목 프레임에 대해서도 서식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요 앞으로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떠한 슬라이드를 새로 열더라도 본문 슬라이드를 열기만 하면 똑같은 지정이 이제 먹힐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목 및 내용 여기 슬라이드가 있죠.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직사각형을 넣어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본문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홈 탭을 클릭하셔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요. 클릭하시고 요 위에다가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서식 탭에서 여기 채우기를 저는 한 요 정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정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 정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없이 할게요. 도형 윤곽선은 여기서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효과에서 윤곽선에서 이 도형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우리가 도형 서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채우기에서 투명도가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하면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너무 어둡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투명도를 많이 줘서 좀 이렇게 약간의 이런 제목이 들어갈 만한 정도로 우리가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요 제목 프레임 앞에 있죠? 새로 추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목 프레임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요 제목 프레임이 맨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것도 일단은 요 제목 프레임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보내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서식을 지정할 텐데 홈 탭에 가셔서 맑은 고딕인 채로 저는 한 22포인트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면은 아마 적당한 제목의 크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굵게를 지정해서 제목이 여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좀 가져와서 이 정도로 이제 나타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본문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목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본문의 프레임을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한 15포인트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일단 15포인트 정도 크기의 맑은 글꼴의 15포인트 크기의 본문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걸 좀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본문이 들어갈 수 있게 이 정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본문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종료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시 탭을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를 클릭하시면 원래의 문서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 적용된 슬라이드가 당연히 이렇게 좀 바뀐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제목도 작성했고요. 여기 본문에다가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다른 글꼴 색과 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서 우리가 소제목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는 사진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이 들어갈 자리로 한 이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좀 이걸 맞춰 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폴더를 선택해서 파일들을 선택해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같이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본문하고 이렇게 좀 위치를 맞춰줘서 가능하면 위치가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단정된 정돈된 상태로 보이게 되죠. 이와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텍스트와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9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핵심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서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입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삽입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페이지 번호에 대한 서식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를 하시면 클릭해서 체크를 하시면 여기 까맣게 변한 게 보이죠. 이와 같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 슬라이드, 그 표지로 지정했던 제목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약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번 슬라이드에서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위치가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셔서, 자,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 가셔서 이 위치를 조금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붙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띄어서 놓고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온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파워포인트 문서의 표지 슬라이드는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우리가 표지 슬라이드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표지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슬라이드는 우리가 한 개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이거를 고정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걸 갖고도 우리가 좀 바꿔가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여기 보면 제목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겠죠. 저는 제목을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이것의 그 글꼴 크기를 좀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48포인트 정도로 좀 줄이고요. 그리고 요걸 좀 이렇게 늘려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 프레임에도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5포인트 정도로 하고요. 요거를 앞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와 같이 제목도 이렇게 그러니까 차례도 이와 같이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띠처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들을 좀 조정도 하기도 하고, 이미지와 이렇게 텍스트 상자들을 더 이렇게, 요거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와 같이 표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건 이미지, 관련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지 페이지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표지를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이런 요소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발표를 듣는 사람들, 또는 영상으로 만약 이걸 찍는다고 한다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를 다루면서 10개의 기능 정도를 배워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이아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서, 슬라이드라는 공간 안에서 디자인, 광고, 편집, 문자, 그림, 사진, 영상들의 이런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여서 우리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공간, 레이아웃 공간은 바로 슬라이드 공간의 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드 스크린 크기로 지정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11개의 기본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표지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2가지, 그리고 빈화면 레이아웃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에서는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11개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세밀하게 이 편집을 바꿔서 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 자체에는 우리가 전체 레이아웃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편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로서 우리가 회사 로고, 문서 제목,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실제로 삽입하는 방식을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 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표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적용을 해서 자유롭게 바꿔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